마이크 타이슨, 조지 포먼,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등과 함께 출중한 실력을 가진 헤비급 복서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선수. (1930년 7월 22일) 미국 아칸소주 존스타운십에서 태어난 소니 리스튼. 그의 생년월일은 이상하게도 정확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모든 복서들의 기록을 관장하는 복서렉에는 1930년 7월 22일로 되어 있으나 초창기 그의 체포 기록에는 1927년생 또는 1928년생으로 되어 있고, 그가 처음 프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만든 출생 증명서에는 1932년생으로 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 투비 리스트는 아칸소주 리틀록 인근 모카 농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투비 리스트는 2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형편으로는 모든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런 형편에 리스트는 자신의 출생일마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여하튼 리스트는 이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어머니를 따라 세인트 루이스에 정착한 후 새로운 생활을 하지만 딱히 배운 것도 없는 그는 어둠의 세계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던 그는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던 중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평생의 은인 2명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복싱의 길로 입문시킨 스티븐슨 신부였고, 두 번째는 자동차 절도로 수감된 세인트루이스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 샘 이브랜드였다. 이브랜드를 만난 리스트는 물 만난 고기 마냥 하루하루 복싱 기술을 연마해 나갔고, 얼마 후 그는 레프트 잽 하나만으로 교도소 챔피언에 오르게 된다. 그의 잽은 훗날 프로로 데뷔한 후 수차례에 걸쳐 KO를 이끌어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것이다. 스티븐슨 신부는 이런 리스튼의 천부적인 복싱 재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가석방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프랭크 미첼이라는 잡지사 편집장의 도움으로 1952년 리스튼의 가석방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미첼과의 인연은 두고두고 리스튼을 괴롭히게 되는데, 미첼은 세인트루이스 마피아 존 비탈리와 친근한 사이로 리스튼이 거물급 마피아 카르보와 인연을 맺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가석방된 후 1년 뒤 1953년 9월 2일 리스트는 돈 스미스를 1회에 날려버리고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화려한 데뷔 후 7연승을 달리다 1954년 9월 7일 마티 마르쉘에게 의외의 8회 판정패로 일격을 맞게 되는데, 마르쉘은 그저 그런 3류 복서였으나 1회의 버팅으로 리스튼의 턱에 금이 가는 바람에 시합 내내 고전하다 결국 판정으로 패하고 만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패배는 리스튼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공포의 대명사의 길로 개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1955년 3월 1일부터 1961년 12월 4일까지 리스튼은 6년 동안 당대를 호령하던 66전의 백전노장 쿠바의 자존심 니노 발데스를 3회, 백인의 강타자 마이크 드존을 6회, 클리브랜드 윌리엄스를 2번의 승부에서 각각 3회, 2회에 날려버리면서 26연승 19KO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리스튼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고 51승 42KO 3패 1무에 빛나는 조라폴리마저 3회에 끝내는 무시무시함을 보이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 혹은 그의 험상궂은 인상에서 검은 공이라고 칭하게 된다. 그의 스타일은 상대에 따라 전술을 짜는 것 따윈 없고 오로지 철저하게 때려 부수는 것으로 당시 헤비급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플로이드 페더슨과 잉게마르 요한스는 이런 무지막지한 리스튼과의 대전을 노골적으로 회피했고, 영국의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헨리 쿠퍼는 리스튼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리스튼의 챔피언을 향한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흑곰을 연상시키는 험상궂은 인상에다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마피아 연루설이 항상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당시 헤비급 챔피언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 통념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챔피언 페더스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착한 흑인, 리스트는 나쁜 흑인으로 인식되어 그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런 리스튼에게 뜻하지 않는 반전이 생기게 되는데 1961년 12월 4일 챔피언 페더슨과 리스튼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나란히 시합을 하게 된다. 페더슨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톰 맥닐리를 4회에 제압하고 리스튼은 필라델피아에서 독일 헤비급 챔피언 엘버트 웨스트팔을 1회에 제압하는 괴력을 보인다. 이날의 경기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고 얼마 후 페더슨이 헤비급 역사상 최초로 스웨덴의 천재 복서 잉게마르 요한슨을 누르고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한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이 다음 도전 상대를 페더슨에게 물어보자 페더슨은 주저없이 리스튼이라고 답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곳에서 리스튼은 챔피언의 기회를 얻게 된다. 1962년 9월 25일 WBA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프로이드 페더슨이 40전 38승 2패 27KO 도전자 소니 리스튼은 35전 34승 1패 27KO를 기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착한 흑인 프로이드 페더슨이 나쁜 흑인 소니 리스튼을 때려 눕히길 바랬으나 시합은 공소리와 동시에 너무나 허무하게 단 126초 만에 나쁜 흑인 소니 리스튼이 승리하게 된다. 너무나도 허무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페더슨은 1963년 7월 22일 다시 한번 리스튼에게 대적하지만 결과는 전 시합과 동일하게 1회에 패하고 만다.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리스튼은 챔피언 벨트를 품에 안고 금이환영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공항에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라곤 몇몇 기자가 전부였다. 존경받는 챔피언을 꿈꾸었지만 사람들에겐 그는 여전히 흉악한 범죄자 그리고 마피아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이후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철없는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당시 미국 사회는 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리스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2차 방어전을 준비. 상대는 무하마드 알리, 당시 캐시어스 클레이였다. 1964년 2월 25일 마이애미 비치. 시합 전 기자회견에서 알리는 쉴 새 없이 짓거리며 자신이 이긴다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감을 내보였으나 당시 도박사들은 리스튼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패기 넘치는 알리의 발과 주먹이 빛나면서 리스튼은 7회 경기를 포기하면서 당시 애송이 알리에게 쉽게 세계 챔피언을 내주고 만다. 이 시합을 두고 마피아가 개입한 승부 조작이라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알리는 자신의 실력이 아닌 조작에 의한 승리라는 평에 리스튼과의 재대결을 발표. 1965년 5월 25일 절치부심으로 재대결에 나선 리스튼이었으나 1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알리에게 일어나라 이 고마 라는 말까지 듣는 모욕을 당하게 된다. 이 경기 이후 리스튼은 폭주기관차에서 늙은 곰으로 추락하면서 짧은 챔프의 삶을 접게 된다. 알리에게 허무하게 2번을 패하고 난 뒤 챔피언 리스튼이 마피아에게 매수되어 고의로 패했으며 약물에 중독됐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결국 미국 하원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1966년 7월부터 1969년 9월까지 그는 파죽의 14연승을 달리며 아직 녹슬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북미 챔피언에 도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영화 로키의 실제 모델인 척 웨프너와의 시합을 마지막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된다. 1970년 12월 미국 라스베가스. 연말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들떠있는 시기에 비상근무 체제에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한 주택가에서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경과한 항구의 시신을 발견한다. 이 시신은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폭주기관차 소니 리스튼이었다. 당시 수사관은 현장에서 헤로인과 마리아나 등 약물이 발견되고 그의 팔에는 주사바늘이 있는 걸로 보아 약물 과다를 사망 원인으로 발표했으나 리스튼의 측근들은 예전 마약류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도 리스튼이 이를 거부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의문만을 남긴 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 시대를 풍미한 어둠 속의 폭주기관차 소니 리스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 어두운 과거를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마지막까지 마피아 연루설에 헤어나지 못한 그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스터리만 남기고 고독하게 사라져갔다.